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0.13%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상태죠? 자, 투자 경고에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수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신용도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도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 약간의 좀 소외주가 된 거고, 사실 투자 경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을 때 나오는데, 투자 경고 걸린 사례가 1년 전 종가 대비 200%가 넘었다는 요 중장기 기준에 걸렸기 때문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투경에 걸렸어요. 다만 오늘 좀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좀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제가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라고 좀 강조드리고, 가치로 치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지지부진한 건 첫 번째 이유는 딱 이거죠. 매출이 뭔가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요소는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앞으로 잡힐 거라는 건 모두 다 아시죠. 그 전망에 대한 부분 좀 지난 자료긴 한데 이 3분기 IR 자료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그다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주주분들이 힘내주실 것 같습니다. 댓글창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뭐 좋지는 않아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있었고, 외국인도 매도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는 즉 외국인 매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타 법인 내외국인 금액이 크진 않아요. 아쉬웠던 건 이제 연기금과 투신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다가 매도가 나와진 상황이에요. 현재 장세 자체가요, 어떤 상황이죠? 여기 검색 순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대형주였던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오늘 조정이 나왔죠. 대부분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형주 위주보다는 이제 중형주 위주, 그중에서 섹터로 굳이 나누게 된다면 바이오가 좀 몇 개 보이고요, 로봇이 보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섹터가 명확하게 한쪽으로 좀 쏠리지도 않고 좀 어정쩡한 시장이었다. 실제로 지수 자체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보합 수준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였다. 이 말은 재미가 없는 장세였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재미가 없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죠. 결국 중장기 포트로 들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결국 다가올 미래이다 보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100%란 좀 단어를 안 쓰는데 100% 갑니다. 결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쨌든 추세가 좋잖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다라는 건 반도체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매출로 잡히는 거고. 근데 반도체 어디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 들어가잖아요. 이게 많이 지어질수록요, 결국 두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제가 뒤쪽에 좀 풀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투자 경고에 걸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드렸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해제 요건. 제가 매매 기법이라고 좀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공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보통 투자 경고에 걸린 상태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험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위험 단계에서 더 가면은 거래 정지까지 당하죠. 근데 세력들이 정지를 원하지는 않죠. 그리고 거래 정지는요, 보통 스몰캡, 시가총액 거의 이제 1000억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당하죠. 최근에도 거래 정지 당한 테마주 하나 있죠. 천일고속. 이 종목이 상한가 10번 갔어요. 이 중에 5번 가고 거래 정지 당하고요. 6번째 상한가 가고 또 거래 정지 당했습니다. 얘가 지금 4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50만 원이 넘게 갔어요. 대략 한 12배는 넘게 갔어요. 근데 얘가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좀 넘어가는데 4만 원이었을 때 시가총액 대략 10분의 1 토막으로만 봐도 500억 언더였어요. 이런 게 거래 정지를 가죠. 하지만 대형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럴 일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경고가 언제 어떻게 풀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패턴의 흐름을 안다라면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두산에너빌리티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도 판단이 서실 거예요. 제가 괜히 이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법이다, 유료 강의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맞습니다. 특히 대세주에서 잘 맞아요. 자,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요 날에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여부를 유지할지 혹은 해지할지를 판단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안 돼야 됩니다. 자, 판단일 T는 1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투자 경고 2일차죠. 이것도 공시 내용이 나와요. 자, 지정일이 12월 8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12월 9일이고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경고 종목이 된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10일째 되는 날이 언제죠? 사실 이것도 요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공시 해석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이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12월 9일이 10일째 되는 날. 쉽게 얘기해서 어제부터 총 캔들이 10개가 생기는 날이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일에 대한 기준을 보시게 되면요. 자, 판단일 T가 10일째 되는 날이고요.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오르면 안 된다. 자, 이 말은 10일째 되는 날, 요 12월 19일 앞에 5일 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얘는 15일 전날과 비교하는 거예요. 15일 전날의 종가와 비교해서 75% 이상 오르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 항목이 판단일 T의 종가, 요 12월 19일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간단하죠? 3번은. 자, 1, 2번에 대한 기준도 T-5일과 T-15일이 기준점인데 이것도 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날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12월 12일의 종가와 11월 28일의 종가를 서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1번과 3번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12월 12일에 기준을 하는 거다 보니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11월 28일이죠. 11월 28일의 기준점은 바로 2번 항목인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1월 28일이 이제 금요일이네요. 오늘의 캔들인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점이 넥스트레이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필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규장만 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모든 공시의 기준 가격은요. 정규장 종가 기준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계속해서 캔들이 움직이잖아요. 오후 8시까지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필히 정규장만 보기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방금 캔들이 뭔가 좀 변했죠. 예, 항상 정규장 기준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월 28일. 11월 28일의 종가가 76,400원이네요. 76,400원. 자, 요거의 75%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1.75를 해보겠습니다. 자, 10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요 가격 133,700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좀 힘든 가격이죠. 그래서 1, 2번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이 3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좀 며칠 뒤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이 10일째 되는 날에 판단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이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기간 동안 미수도 사용이 안 되고요. 자, 신용도 사용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죠. 결국 세력들 입장에서 투자 경고를 풀고 보통 상승을 시키죠. 왜 그렇죠? 그냥 올리면요. 거래 정지가 돼요. 거래 정지 아까 스몰캡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자, 대형주에서는 거래 정지가 웬만하면 안 나온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막 1000조짜리 수주한다. 이런 거면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현재. 자, 그렇다는 건 세력들의 심리.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10일이라는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절반 구간이 4일에서 5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구간 동안 반등이 나온다. 4일에서 5일 조정, 나머지 구간 동안 반등, 그 다음에 투자 경고 풀고 슈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 3번 항목 때문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하락시키죠. 그리고 반등시키고 15일의 종가를 최고가를 안 만든 상황에서 거래 정지, 아니 투자 경고죠. 투자 경고를 풀고 다음날에 슈팅, 요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을 사례를 통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종목이 바로 요거였죠.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얘는 8월 13일 날 공시 나오고 이 당일날 20시에 이제 경고 종목이 된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지정일은 실제로는 그 다음날이에요. 14일. 그렇다면 공시가 요날 나왔고 이날부터 경고 종목이 된 거죠.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니까 요거 외워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진행시키고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얘가. 근데 앞전 15일의 종가를 안 넘죠. 그렇다는 건 투자 경고가 풀렸다는 얘기고요. 풀린 그 다음 날에, 풀린 날이죠, 얘가. 풀린 날에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기본 패턴입니다. 4일에서 5일 조정, 나머지 기간 반등, 15일의 최고가를 넘기지 않고 투자 경고를 푼 다음 날에 이제 슈팅이 나온다. 간단하죠? 자,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평선 어디에 닿고 뭐 캔들의 어디를 돌파하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한 매매 기법이 아니에요. 자,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 왜 그렇죠?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고 이 마지막 날의 캔들로 투자 경고 여부를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일 최고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요 항목 때문에 결국 투자 경고를 풀고 가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최고가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물론 고가놀이 해주다가 살짝 올라가고 투경 풀고 올라가는 경우도 나와요. 요것도 제가 뒤에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원전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HI도 한번 투경이 걸렸었죠. 자, 얘는 7월 28일 날 공시가 떴어요. 투경 예고가 떴고 다음 날이 29일부터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자, 요 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투경 종목 된 거예요. 카운팅을 해보자면 하나, 둘, 셋, 넷. 얘는 5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 때 진입을 했다라면 저점 대비 얼마죠? 대략 한 7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네요. 물론 단기적으로 투경 풀리는 것만 노리셔도 대략 한 20%에서 한 30% 되죠. 근데 좀 더 길게 봤다면 거의 70%까지도 수익이 가능했다. 아까 HD중공업은 얼마나 수익 가능했죠? 얘는 거의 4일차 때 진입했으면요 180% 수익 가능했어요. 두 가지 종목 확인하셨는데 여전히 의심하신 분들이 있죠. 자, 이번엔 단기적으로 좀 재미봤던 종목 보여드릴게요. 이건 하이드로 리튬이고요. 7월 22일 날 공시가 나왔네요. 7월 22일 날 경고 공시가 나왔고 다음 날인 23일부터 지정이 됐어요. 자, 요게 대박이었던 게 요날 공시 나오고 자, 이날부터 투경 종목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날 5일차 때 만약에 종가 베팅 했으면요. 자, 보세요. 다음 날에 바로 시가가 29.9% 상한가였어요. 하루 만에 무려 30%를 획득했다. 또 우린 이런 거 좋아하죠. 단기간에 수익 나는 거.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건 좀 운 좋게 얻어 걸린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얘도 그냥 5일차 때 들고 있어서 투경 풀리고 난 이런 시점을 보시게 되면요. 저점 대비 무려 80% 수익이에요. 다만 하루 만에 30% 수익도 굉장히 좋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해주실 게 있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셔라.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매매 기법이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다. 이 기반으로 나온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픈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분들에게 말하지 말자. 결국 기법이라는 게 많이 알수록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약간 좀 변칙 플레이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요게 있었죠. ABL 바이오. 얘는 요날부터 경고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고가놀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6일차 때 더 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패턴상 4일차나 5일차 때부터 진입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실제로 4일차, 5일차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가셨으면 요거 하루만 버텼다라면 또 요거 수익 가져가는 거죠. 얘는 원래는 이날이 10일차였는데 이틀을 더 수년했습니다. 투자 경고 유지한 채 계속 끌고 가다가 투경이 이제 요날 풀린 거예요. 이날의 종가 기준이 투경이 풀린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날부터 투경이 풀린 거죠. 그래서 하루 슈팅이 좋습니다. 실제로 얘는 만약에 5일차 때 진입을 했다라면 대략 한 27%, 한 30% 정도 수익이 가능했다. 웬만하면 한 10%는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단기 매매 하시면서 10% 수익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알았으니까 요 정도는 쉽게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투자 경고가 나왔다라고 하면 물론 이 기법으로만 꼭 사용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죠? 플러스 재료도 아셔야 돼요. 얘가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지, 특히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꼭 점검하시고 진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투자 경고가 계속해서 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 경고가 이제 2번 걸린 경우도 있고 3번 걸린 경우도 있는데 항상 첫 번째 투자 경고에서 가장 잘 먹힌다. 이것도 팁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한 4가지 정도 종목을 한번 패턴을 봤는데 사실 훨씬 많죠. 제가 시간이 된다면 한 10개 정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매매 기법도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매매 기법도 뭐가 있죠? 비슷한 매매 기법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런데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 투자 경고가 결국 많이 올라가면 걸리는 거거든요. 과열을 막기 위해서 거래 정지에 대한 위협을 주는 건데 단일가도 마찬가지예요. 단일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걸렸던 게 에코프로라는 종목 다 아시죠? 2차전지 대장주 단일가에 걸렸어요. 점으로 막 찍힌 거 보이시죠? 단일가에 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규장에서 어떻게 되죠?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피해 가시죠. 정규장인데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30분 단위로 된다라는 거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얘 역시도 미수도 못 쓰고 신용도 못 씁니다. 유동성이 떨어지죠.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해요. 하지만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기회죠. 여러 가지 조건값들이 있어요. 뭐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 터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번째 날에 진입하는 거다. 2번째 날에 진입했을 때 단순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요거 수익 챙겨갈 수 있었겠죠. 얘도 간단하게 10% 정도는 챙겨갈 수 있다. 제가 다음 기회에는 또 단일가 매매 기법도 한번 안내 드려 볼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에 뭐라 그랬죠 제가?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자, 우리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보시고 힘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려야 다음 영상 촬영할 때 신나게 또 매매 기법 알려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가져온 선물이 있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종목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제대로 걸리면은 500%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근거 없이 500% 간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1월 달에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들의 리스트인데 사실 요거 말고도 훨씬 많죠. 제가 이 무상증자를 왜 언급을 하냐면요. 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테마로 무상증자가 번지죠. 테마로 가게 되면요. 같은 무상증자라고 해서 보통 무상증자가 진행이 된다면 주주만원 정책이라는 그런 소재 공시다 보니까 기본 100%는 가죠. 근데 테마로 번지면요. 이게 최대 대장급 종목이었던 과거세를 봤을 때는 이 1000%도 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상증자가 늘어난다? 이 말은 테마로 번질 수 있다. 그러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매수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왔고요. 괜히 제가 500%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테마가 강해지잖아요. 1000% 이상도 가능해요. 하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500%죠. 500%를 좀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과거에 대장격으로 갔던 종목이 바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점상으로 가고 상한가를 막 가죠. 6일 동안 6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단기 1300% 갔어요.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00%를 좀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이제 자산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유보율이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게 바로 유보율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만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라는 건 돈이 많다, 돈을 잘 번다. 그럼 뭐죠? 대기업의 확률이 높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 두산은 살짝 많이 부족합니다. 90%.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1900%.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얘도 사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죠? 대기업 중에 또 현대차 한번 봐볼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0% 정도 되네요. 뭐 하이닉스보다는 3배 정도 많은 편인데 사실 얘도 적은 편입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 75,000%입니다. 자, 현대차 유보율 아까 7,000%대였어요. 근데 얘는 13배가 넘는다라고 보이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한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가능합니다. 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가져온 종목 유보율 몇 프로였죠? 75,000%예요. 자, 이러면요. 마음 먹고 진행하면 20대1도 가능하고 30대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짜 진행된다. 몇 프로 갈까요? 진짜 2000%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다고 강조 드립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최소 5대1은 진행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 자, 이 종목 막 점상으로 가죠, 얘도. 무상증자 얘는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 진행하고 들어갔죠.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도 3대1 진행했어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많이 했죠. 자, 이 종목은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갔어요. 총 6번의 상한가를 갔고 무상증자는 8대1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인 거는 아마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베팅해볼만 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매도하시고 이 종목 진입하시죠.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중장기 포트로 들고 가셔야죠. 당연히 비중도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500%가 예상 수익률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름 고르고 골랐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베팅을 해본다라면 소액 정도만 해보자. 자, 소액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진입을 하시면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자, 그러면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또 시드 불리셔서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재투자하셔도 좋아요. 왜? 두산은 어차피 중장기 포트로 계속 끌고 가셔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묻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단기간의 승부가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6번을 연속으로 가요. 한 번 발동되면 단기간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된다. 약간 좀 표현을 강력하게 드리자면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마무리될 수 있죠. 그만큼 단기적인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른 만큼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아,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공시 나오면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가요. 자, 이런 구간에 진입 안 되죠? 사람들이 안 팝니다.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죠?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구경만 하세요. 아, 얘 가는구나.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잡을 법하죠? 그리고 진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음봉이 나옵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원하게 대박 한번 내보자. 그래서 대박 한번 내보고요. 우리 연말 한번 따뜻하게 보내보자. 혹은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이 이제 12월 9일이에요. 12월 9일 정규장은 마감됐기 때문에 진입은 살짝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장이 언제죠? 12월 10일 수요일이 정규장입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예상 시간이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한 12월 9일의 저녁 시간일 텐데 시간 상관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라고 말씀드렸죠.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건데 우리 돌아오는 12월 10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최대한 제가 정규장 안쪽으로 내일 오후에라도 꼭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무상증자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어요. 세력들이 충분히 이걸 이용하죠. 왜? 단순 무상증자만 하면요, 아까 한 100% 남짓밖에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테마로 번지고 테마의 왕이 되잖아요. 진짜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소액 꼭 매수해 보시고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809-2562. 자,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자, 번호도 누르기 귀찮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고요. 자, 이 링크가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자,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자,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여기서 두 글자, 우리 두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내주시는 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안내는 드릴 건데, 늦어도 12월 10일 정규장 마감 전까지는 꼭 진입할 수 있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산 IR 자료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IR 자료예요. 자, 에너빌리티 부분이라고 해서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벌어들인 매출을 나타낸 거죠. 자, YOY가 이어 오버 이어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어디죠? 25년 3분기가 24년 3분기를 비교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한 거죠. YOY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나중에 어떤 리포트들 보실 때,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QOQ는 뭐죠? 쿼터 오버 쿼터. 자, 얘는 25년 3분기와 25년 2분기를 비교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죠? 영업이익이죠. 물론 다 중요는 한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냐 마이너스 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실제로 돈을 번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액은 YOY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 QOQ는 감소가 됐죠. 영업이익은 사실 모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모두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두산이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또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죠. 그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말했던 게 요거예요. 수주 실적 및 연간 전망이라고 해서, 일단 25년 사업 계획에 대한 매출 예상이 사실 10.7조였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25년 연간 전망을 일단은 13조에서 14조까지를 본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전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컨센서스죠. 좀 예상치를 높게 잡았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게, 3분기 누적이 현재 5.4조예요. 근데 앞으로 25년 마감을 13조에서 14조로 마감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 대략 한 7조 정도 더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1, 2, 3분기 합쳐서 5.4조인데 마지막 4분기에서 무려 7조 이상을 올리겠다? 요게 조금 미스테리긴 했는데, 이게 있었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 체코 원전 수준만 된다라면 일단 예상 규모가 3.8조예요. 여기서만 거의 4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망치를 좀 높게 잡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요게 있었죠. 북미 가스터빈.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XAI, 일론 머스크의 XAI에 계약을 했다는 거 모두 아시죠? 근데 추가 계약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최근에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됐죠. 추측하기로는 이제 엠바고라고 하죠.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해서 나왔던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상되는 게 이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 수주, 그리고 이 체코 원전. 근데 돌이켜보면요, 결국엔 이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이제 쭉쭉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의 원전이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국 기다리는 건 이거잖아요. 원전 확대에 올인한 미국. 결국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진다라는 건 전력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가는 이유가 뭐죠? 반도체 매출이 진짜로 잘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이고, 실제로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를 끊임없이 짓고 있어요. 오픈 AI도 데이터 센터 무지막지하게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어질수록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원전이다라는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미비한 거 맞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셔라. 결국에 삼성이 가면요, 뒤따라갈 수 있는 건 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다가올 미래, 적어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으시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그래도 버틸 수가 있다.
그쵸? 어차피 갈 거 아시잖아요. 자, 원전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일단 가장 기대되는 건 이제 체코 원전. 요거에 대한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면 무조건적으로 4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기사들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 공급. 사실 미국도 지금 원전이 굉장히 급하죠. 다만 이 행정 절차에 따른 바로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수주 잔고가 급속도로 늘어나죠.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한국과 일본이 이제 투자하는 금액으로 미국에서는 원전을 건설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죠. 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급하다라고 좀 말한 이유는 뭐가 있죠? 결국 중국과의 이제 패권 다툼이에요. 패권 다툼. AI 지금 패권 다툼이 전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전 지구상에서 원전을 가장 많아 짓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자, 미국은 행정 절차 때문에 빨리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거 없죠. 야, 지어 하면은 바로 짓습니다. 자, 미국은 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는 5년 정도 걸리는 이런 절차를 6개월로 축소하겠다라는 요런 지금 법안도 내놨죠. 그만큼 미국도 급하다. 결국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두산의 시간은 다가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 맞습니다. 매출이에요. 매출이 나와서 올라간다. 두산은 아직은 이 매출이 따라주진 못한다. 근데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자, 삼성 다음에는요, 결국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차례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좀 힘들고 지루하지만 버텨보자. 자, 아는 만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꾸준한 노이즈도 알려드릴 거고 호재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노이즈가 중간에 있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구간도 결국 두산과는 전혀 상관없었죠. 결국 주가 들어 올렸어요. 다만 이 구간에서 올랐던 거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앞으로 원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이 기대감,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됐고, 좀 개인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6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슨 선이죠? 소위 말해 이제 실적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적을 이제 분기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3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 60일 이평선이 영업일자 기준으로 60개의 캔들이잖아요. 한 달이 20개의 캔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3개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매출 기준, 분기 매출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계속해서 60일 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다가오는 일정은 바로 4분기 매출 발표이다. 이게 아마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일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에 대한 결국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그날까지 제가 꾸준한 영상 촬영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많은 시청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